유럽에 남은 마지막 원시리, 그 풍요로움 속으로 들어간다. 한때 역사에서 사라진 유럽 들소 주부르, 그들이 숲으로 돌아왔다. 홍부리 황새의 사랑 그리고 탄생, 이곳에서 그들은 신이다. 숲을 지키는 사람들,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 추적, 야생 유럽 들소, 갈색의 몸이 뿜는 야성, 그들은 숲에서 아름다웠다. 홍부리 황새는 이곳의 풍경과 향기를 몸에 담고 또다시 먼 여정을 준비한다. 수많은 동식물이 더불어 사는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유럽의 아마존. 북위 52도, 동경 23도, 끝없이 넓고 울창한 숲이 펼쳐진다. 이곳은 폴란드 북동부,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 걸쳐진 산림지대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원시림 비아워비에자 숲. 400여 년 전, 이곳은 왕만이 사냥을 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이후 120년간 이곳을 지배한 러시아의 차르도 이곳을 자신만의 사냥터로 사용했다. 민간의 발길이 제한되어 이 숲은 잘 보존될 수 있었다. 칠록이 푸르는 5월, 우리는 폴란드의 숲으로 들어갔다. 여름맞이 털갈이가 한창인 유럽 들소다. 큰 녀석의 경우 무게가 무려 1톤. 유럽 포유류 중 가장 몸집이 크다고 한다. 숲의 개발로 서유럽에서 밀려나 지금은 주로 동유럽과 북유럽 일부에 서식한다. 숲에 사는 유럽 들소의 체형은 우리 소와 많이 다르다. 좁은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기 쉽게 몸통의 폭이 좁고, 높이 솟은 유럽 들소의 척추는 한우와 반대로 굽어 있다. 강인한 유럽 들소였지만 전쟁과 남획으로 1919년 이 숲에서 멸종됐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29년 폴란드 정부는 들소의 복원을 시작한다. 스웨덴과 독일에서 몇 쌍을 들여와 증식하는 데 성공. 1952년 숲에 방목하게 된다. 들소 보호구역과 사육사들이 복원 사업의 주인공이다. Teraz one zostały żubry, otrzymały one osypkę, czyli skład tej osypki to jest zmielony owies i kukurydza. Dodatkowo się zajmuję obserwacją tych zwierząt. Jeżeli są chore, to zgłaszam to lekarzowi weterynarii. 멸종 33년 만에 다시 얻은 야생 유럽 들소 복원의 성공은 폴란드인의 자존심 회복이었다. 남아프리카에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 새가 날아오른다. 홍부리 황새다. 남아프리카를 출발한 홍부리 황새들은 쉼없이 날아 봄이 오는 유럽으로 향한다. 그들이 태어난 고향이다. 유럽에 서식하는 약 15만 마리의 홍부리 황새 중 4만여 마리가 폴란드에서 여름을 지낸다고 한다. 특히 비아워비에자 숲이 있는 동북부에 가장 많이 서식한다. 이곳 사람들에게 홍부리 황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새다. No Polacy mówią, że jak osiada bocian gdzieś u kogoś na stodole, czy są gniazda robione takie specjalnie, no to w ten czas z tego mówią, o już będzie dziecko, bocian przynosi. I dla dzieci małych jak tego, to mówią, że bocian dzieci nosi i będzie u ciebie tam córeczka czy synek tam taki. 이 지역엔 어딜 가든 쉽게 홍부리 황새 둥지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둥지는 대부분 민가와 그 주변에 있다. 제작진은 홍부리 황새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는 마을을 찾아가 봤다. 방문자들을 위해 높은 전망대도 설치돼 있다. 짝짓기의 계절. 짝을 이루어 둥지를 틀은 홍부리 황새들은 애정 표현이 한창이다. 주변의 많은 둥지들이 모두 분주하다. 마을 밖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튼 홍부리 황새도 보인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홍부리 황새의 3분의 1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곳의 새를 보기 위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여름 한때 이곳에서 둥지를 틀고 사는 홍부리 황새는 좋은 구경거리다. Ponieważ to miejsce w ogóle jest znane z bocianów i wszędzie się widzi bociany, to stwierdziliśmy, że nawet ze względu na dzieci warto tutaj przyjechać. Poza tym jest to chyba jedyne miejsce nie tylko w Polsce, ale w Europie, w której jest takie skupisko bocianów. 홍부리 황새의 몸무게는 약 2에서 4kg. 날개를 펼치면 길이가 2m가 넘는다. 한 쌍이 짝짓기를 시도한다. (5월) 초 비아워비에자의 한 건물. 지붕이 둥지를 살펴봤다. 알을 품고 있다. 홍부리 황새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3개 내지 5개의 알을 낳아 품는다. 알은 암수가 교대로 품는데 알을 품지 않는 새는 둥지 관리와 몸 관리를 한다. 끊임없이 몸을 뒤져 벌레를 잡거나 깃털 관리를 한다. 부화하기까지 약 30일간 이런 행동은 지속된다. 물론 알을 품고 있는 상대의 몸도 신경 써 관리해준다. 정성이 각별해 보인다. 홍부리 황새는 부리가 붉은색이어서 홍부리라 부른다. 몸은 흰색이며 꼬리 부분이 검다. 홍부리 황새는 매년 같은 둥지를 쓰는 습성이 있다.
비 오는 날 홍부리 황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나는 차량의 굉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알은 품지 않고 우두커니 비를 맞고 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가며 서 있을 뿐이다. 어느 정도 빗줄기가 약해진다. 홍부리 황새들은 활짝 날개를 펴 몸을 말리기 시작한다. 둘이 동시에 하는 법은 없으며 언제나 교대로 날개를 펼친다. 다시 비가 오면 부동자세다. 비아워비에자의 밤은 이렇게 찾아든다. 검은 부리에 붉은 눈자위, 한국 황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마지막 살았던 텃새로 살았던 해는 1971년도 충북 음성에서 마지막 한 쌍이 발견된 이후에 지금 이제 번식하는 텃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한국교원대 황새보건센터. 40여 년 전 한국에서 멸종된 황새를 복원 중이다. 5월 초 부화한 새끼 황새가 어미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건 우리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1996년 러시아에서 들여와 복원에 성공. 지금은 약 130마리로 늘었다. 곧 야생으로 방사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국립공원 내에 엄격 출입 제한 구역으로 향했다. 공원 관리인이 동행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폴란드 왕만이 이용하던 숲.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쓰러진 나무도 그대로 방치, 자연의 순리에 맡긴다. 관리하지 않는 것. 이곳의 관리 원칙이다. 손대지 않는 것. 동식물의 낙원이 된 이유다. 깊은 숲 속에 딱따구리를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다. 새를 연구하고 있는 조류학자 마르타 씨다. 번식기인 봄철 4개월간 박새를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 Zajmowałam się bogatką, jest to dziuplak. I dlaczego badałam bogatkę właśnie tutaj w Puszczy Białowieskiej? Dlatego, że jest to las pierwotny, ostatni fragment w Europie, gdzie istnieją warunki, w jakich bogatki ewoluowały. Wykształcił się ten gatunek. Mają one bardzo dużą dostępność dziupli, w których mogą się gnieździć i mogą wybierać, które preferują, najbardziej im odpowiadają. No i właśnie tym się zajęłam. 새 연구 8년 차인 그녀의 연구실을 따라가 봤다. 그런데 25년 됐다는 그녀의 자전거, 성한 데가 없다.
공원 내에 있는 소박한 그녀의 연구실. 그녀는 4년째 이곳에서 박새를 연구하고 있다. 대학에서 37년간 이어져 온 장기 프로젝트의 연속이라고 한다. Co pani robi teraz? Piszę pracę, pracuję nad maszynopisem pracy doktorskiej. 조류학자의 가방 속이 궁금하다. Tak, przede wszystkim mam lampę. Oh, is it batteries? Lampa do kontroli dziupli, żeby zajrzeć do środka. No nie dałoby się bez światła, więc nie widać z otworu piskląt albo jaj, to wtedy zaglądam przez lusterko, co tam jest w środku. No jeszcze kompas, ale trochę już zmaltretowany. Pretty old. Yes, very old. this thing. Wow. Well, my notes. 소박한 그녀의 노트는 새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하다. 이곳은 여러 학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실이다. Widzimy, notujemy na tych kartach. Tak, wspólne miejsce. Tutaj wszyscy wpisują do kart, do zeszytu informacje, te, które zbiorą w terenie na mapach, lokalizacje gniazd. Tutaj jest gniazdo, tutaj jest kwadrat. Paski wiszą na drzewach i znajdują się w odległości 50 metrów od siebie, także to jest 50 na 50 metrów kwadrat. 그녀의 카드엔 어떤 것이 기록돼 있을까? Znalazłam gniazdo i wypisuję taką kartę i piszę gatunek, moje nazwisko, rok znalezienia i lokalizację, koordynaty. To są kolorowe obrączki, nimi zapijemy ptaki dorosłe. Obrączki zakładane są na skoki i każdy ptak otrzymuje indywidualny kod kolorowych obrączek. W sumie ma 3 kolorowe obrączki i jedną metalową, numeryczną, której tutaj nie mam, więc nie mogę pokazać, ale dzięki temu możemy rozpoznać osobnika. Wiemy, że to jest właśnie ten osobnik. Indywidualnie są znakowane. 그녀가 외출한다. 들른 곳은 작은 상점. 구입한 것은 겨우 빵 한 조각이다. 다 산 거예요? So? 이 숙소엔 숲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럿이 산다. 이 사진가도 그중 한 명이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곤 숲으로 들어간다. Dobrze, dobrze. Nie za zimno? 또 다른 조류학자 파베우 씨를 만났다. 홍부리 황새를 연구한다는 그는 우리를 여러 곳의 홍부리 황새 서식지로 안내한다. 폴란드의 동부지방은 유럽 최대의 홍부리 황새 서식지다. 개발이 늦어진 농촌은 홍부리 황새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3월 말에 이곳에 온 홍부리 황새들은 전에 자신들이 사용했던 둥지를 찾아가 약 5개월간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 홍부리 황새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가족처럼 새를 사랑하는 폴란드인들의 정성이 어디를 가나 홍부리 황새 둥지를 볼 수 있는 풍경을 만들었다. No ten region, czyli Podlasie, jest najbogatszy w bociany. Tutaj są największe zagęszczenia. To z racji na to, że mamy tutaj do czynienia z takim tradycyjnym rolnictwem, jeszcze niezbyt przekształconym przez
przez nowoczesność. Znaczy nie ma tutaj zbyt dużo chemii używanej na polach. Dużo jest podmokłych, dużo jest przede wszystkim łąk i dużo jest przede wszystkim łąk, które są podmokłe, a to są takie miejsca, w których bociany najchętniej żerują, w których znajdą najwięcej pożywienia. 두 조류학자가 함께 연구소를 나선다. 마르타 씨는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숲을 관찰하는데 오늘은 파베오 씨가 마르타 씨의 현장 연구를 돕기로 했다. Tam dalej jest już ols, tutaj jest jeszcze grąd. Także tutaj fragment powierzchni idzie grądem, fragment idzie olsem. 높은 나무 구멍에 있는 새 둥지를 채취해 기생충 상태를 조사하는 작업이다. 새들이 만든 나무 둥지는 인위적으로 만든 둥지에 비해 기생충의 수가 현저히 적다고 한다. Normalnie łatwo jest wyjąć gniazdo, a w tym przypadku otwór był bardzo mały, no a gniazdo było duże, bo w środku dziupla jest obszerna. 수년간 많은 둥지를 찾아낸 그녀는 비어있는 둥지와 사용되고 있는 둥지의 환경 차이도 연구하고 있다. 뭔가 발견했다. 풀 속에 만들어진 박새 둥지다. 여러 개의 알이 있다. 또 다른 둥지도 발견했다. There are 3 small nestlings. One is hatching. 이 둥지 속에선 박새 새끼들의 부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가까이 온 어미가 사람들을 의식해 둥지에 들어가질 않는다. 어린 새들을 위해 우리는 현장을 서둘러 떠났다. 숲에서 무언가 채집하는 사람이 있다. 국립공원의 수의사 미아오 씨다. Jest miejsce odpoczynku żubrów, dużo miejsc takich wyleżanych i dużo odchodów. 유럽 들소의 배설물이다. 야생 유럽 들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미아오 씨는 정기적으로 기생충 검사를 하고 있다. Jakie jest zdrowie żubrów żyjących na wolności i dzięki temu będziemy wiedzieli, ile pasożytów mają i jakie pasożyty w nich są i przez to możemy wnioskować, jaka jest ich kondycja. 한편 사육장의 동물 관리는 각별히 신경 쓴다. Także dzisiaj będziemy zajmowali się odrobaczaniem żubrów. Takie czynności w hodowli zwierząt wykonuje się 2 razy w roku. Wiosną i jesienią. 구충제 처방은 수의사가 직접 한다. 대부분의 초식 동물이 그렇듯이 유럽 들소도 일정한 공간에 가두어 기르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다양한 기생충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넓은 지역에 사는 야생 유럽 들소는 기생충 감염에 걱정이 없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자연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사육 중인 유럽 들소는 70여 마리, 약 400여 마리는 비아오비에자의 천연숲에 방목되고 있다. 유럽 들소는 나뭇잎과 풀을 좋아하는 초식동물로 사람을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번식기의 암컷은 조심해야 한다. 어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럽 들소의 평균 수명은 약 25년이며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마리에 불과했던 유럽 들소는 현재 야생과 동물원을 합해 약 2,500마리로 개체수가 늘었다. 숲의 한편에서 상자에 넣은 유럽 들소를 적재 중이다. (73년) 전 유럽 들소를 수입했던 폴란드. 복원에 성공해 이젠 수출하는 입장이 됐다. A dzisiaj wysyłamy żubry do Danii. Są to żubry odłowione z wspólności z Puszczy Białowieskiej. 오늘은 10마리를 외국으로 수송하는 날이다. 숲에 사는 야생 유럽 들소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야생 유럽 들소의 추적에 나섰다. 수의사 미아우 씨는 우리를 깊은 숲으로 안내한다. 전파 수신 장치로 야생 유럽 들소의 위치를 탐지하던 미아우 씨는 제작진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Najgroźniejsza na wolności jest samica z młodymi. Jak przychodzi okres wycieleń, czyli późny maj, czerwiec, to wtedy jak się ujrzy taką pojedynczą samicę, która najprawdopodobniej się wycieliła, to lepiej sobie po cichutku do tyłu i nie wchodzić jej w drogę. 여름철엔 먹이가 풍부한 숲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야생 유럽 들소를 봤다는 관리인의 갑작스런 제보가 들어왔다. 급히 현장으로 갔으나 야생 노루뿐이었다. 다음날 새벽 3시, 야생 유럽 들소가 자주 출현한다는 곳으로 갔다. 있다. 진갈색의 육중한 몸집. 분명 우리가 찾던 야생 유럽 들소다. 만남의 설레임도 잠시, 그들은 숲으로 사라졌다. 공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얻어 숲속을 수색하기로 했다. 야생 유럽 들소로부터 발신되는 신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난감하다. 벌써 수색을 시작한 지 6시간이 경과했다. 그런데 코발스키 씨가 뛰기 시작한다. 찾았다. 거대한 몸집에선 강한 야성이 느껴진다. 몸집과 다르게 유럽 들소는 수분이 많다. 사람을 몹시 경계하며 접근을 거부한다. 우리는 숲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야생 유럽 들소를 확인했다. 방사된 유럽 들소들은 야생에 잘 적응해 있었다. 한때 왕의 동물이었던 유럽 들소. 지금은
폴란드 사람들과 함께 이 숲에 살고 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1시간 이상 계속됐다. 야생 유럽 들소는 털갈이 기간임에도 몸에선 윤기가 흐른다. 그들은 야생에서 더욱 아름다웠다. 비아오비에자 국립공원의 유럽 들소 복원 프로젝트는 폴란드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힘과 권력의 상징인 유럽 들소의 부활. 폴란드인들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천년 숲에 돌아온 야생 유럽 들소. 그들의 앞에 새로운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벨라루스와의 국경이다. 벨라루스의 원시림은 폴란드보다 약 2배가량 넓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양국은 이 숲을 하나로 보고 연구 협조하고 있으나 동물들의 국경 개방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 이 나무는 120살의 나이로 8년 전에 쓰러졌다. 이 숲의 나무들은 뿌리가 얕아 바람에 약하다. 지표면에 수분과 영양분이 많아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쓰러진 나무는 그대로 방치돼 숲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다. Some hole which was made by the other animals. If you look carefully, you can... The new plants, they have a bigger chance to survive because it's more open space. There's nothing above them, so they have a lot of light. 숲속에 철길이 보인다. 풀에 묻히고 녹슨 철로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Kolejki wąskotorowe w Puszczy Białowieskiej powstały w czasie I wojny światowej. Wybudowali je Niemcy na potrzeby wywozu tego drewna, które wycinali, tych drzew, które wycinali w Puszczy Białowieskiej. 1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이 숲에 300km에 달하는 철도를 건설, 많은 양의 나무를 베어갔다. 숲은 역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는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 독일의 과학자 후고 컴벤즈가 숲의 보전을 주자 일부분만이 벌목됐다고 한다. 숲속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다. 숲의 식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 식물학자 고시마 씨다. On dla Państwa jest fotogeniczny, tak żeby nakręcić, bo to jest mała taka roślinka. 그녀의 하루 일과를 지켜봤다. No bo tu już zasycha. To jest to, nie? 식물들의 변화가 발견되면 GPS에 그 위치를 기록한다. To jest leniec bezpodkwiatkowy. Tu mamy gatunek właśnie już owocujący. Jeszcze parę dni temu kwitł. Jest on ciężki do znalezienia w terenie, ponieważ tylko przez 2 tygodnie jest widoczny. Także tu mamy torfowisko z pięknie kwitnącą wełnianką. 고시마 씨가 안내한 곳은 황새풀의 군락지다. 일명 목화꽃. 숲을 걷는데 지친 우리들의 피로를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수로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휴대용 단말기로 수위 정보가 자동으로 집계된다. 습지가 많은 이 숲의 연구와 보존에 활용한다고 한다. Na się wodowskazu, jaki jest zamontowany procesor z sondą pomiarową w skrzynce. 비아오비에자 숲은 화렵수와 침엽수가 섞인 산림지대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되는 나무만도 1,500여 그루에 이른다. 숲의 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만 하다. 늪이 많은 숲은 어딜 가나 모기가 득실거리고 곰팡이 냄새로 가득하다. 1만 2천 종 이상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이곳에서는 210종의 지의류, 1,500종 이상의 균류가 발견됐다. 생물의 다양성이 인정돼 197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식물에 영향을 주는 작은 곤충의 생성 빈도를 파악하는 것도 이들 학자의 일이다. To jest las, który jest najbardziej zbliżony do naturalnego. Jest zgodny z siedliskiem, także ma bardzo duże znaczenie, ponieważ jest duża tutaj bioróżnorodność odnośnie wszelkich gatunków i jest bardzo cenny i należałoby go jak najdłużej zachować. 공원 입구와 천연림 사이의 진입로. 학생들이 가로수를 자로 재며 기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경학과 학생들로 인공적으로 심은 식물을 관찰하고 있다. 30년 전에 선배들이 기록한 내용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측량 중이다. Tu ze studentami praktycznie od 30 lat przyjeżdżam na badania i teraz śledzimy, jak wyglądają te rośliny wokół tej drogi. Jest taki, że w tą stronę i 조경과 학생들은 매년 2차례 이곳을 방문해 심어진 식물의 성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훗날 나무가 자랄 것을 예상해 설계해야 하는 조경학의 특성 때문이다. 비아오비에자 국립공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관리소장을 만나봤다. Praktycznie nie robimy nic, dlatego że cechy puszczy, drzewostanów w Parku Narodowym powodują to, że są one wyjątkowo odporne z tego powodu, że ukształtowały się w sposób naturalny. 비아오비에자 숲에는 매년 12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한다고 한다. 이곳은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없다. 야생동물과 숲을 관찰하고 탐방하는 것이 전부다. 숲을 관람하는 방법은 모두 무동력이다. 그중 하나가 마차다. Żubry. Tak, żubry, dokładnie. Bo chcielibyśmy pokazać dzieciom to, co najpiękniejsze, czyli Białowieski Park Narodowy, najpiękniejsze miejsca, które mamy w naszym kraju, bardzo blisko miejsca, w którym mieszkamy. Tam nie ma żubry. Żubry. Idziemy, tak? Do widzenia. Do widzenia. 마차는 주로 체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이 자전거다. 손쉽게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한 자전거는 단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자전거 길 표식이 눈에 들어온다. 나무에 그려 넣었다. 자연을 덜 훼손하려는 아이디어다. 굵은 가로수가 없는 곳에만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색으로 코스를 구분한다. Because of the nature, because we like the nature and
for the weekend we want to rest from the Warsaw, big cities and stuff like that. Yes, we go to Narewka and we want to go more to National Park on the bicycle from there. And maybe tomorrow we will go for the walk with a guide to National Park from Białowieża. (6월) 초순 홍부리 황새의 인사소리가 요란하다. 어린 새끼가 보인다. 어미들은 교대로 먹이를 가져다 토해주며 육아에 바쁘다. 굴뚝 위의 둥지도 마찬가지다. 알은 이미 부화해 어미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5개의 알에서 2마리만 살아남았다. 어미는 연신 먹이를 토해준다. 새끼들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약 2개월 후면 어미와 함께 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웬일인지 어미가 둥지를 비운다. 어미가 둥지를 비운 사이 꼼짝 않고 엎드려 있는 홍부리 황새 새끼들. 어미의 기척을 알아차렸는지 서툰 몸짓으로 일어서서 어미를 반긴다. 하지만 둥지로 돌아온 어미는 먹이도 주지 않고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앉아버린다. 새끼는 쉬고 있는 어미에게 먹이를 재촉한다. 마지못해 벌떡 일어난 어미. 하지만 먹이를 주진 않는다. 어미들은 먹이를 주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있다. 한편 먹이를 구하러 간 어미는 사냥이 한창이다. 배를 채우면 지체 없이 둥지로 돌아간다. 홍부리 황새는 둥지에 돌아오면 부리로 소리를 내어 인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걸 보니 사냥이 성공적이었나 보다. 인사를 마치자 한 마리가 둥지를 비운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다른 둥지의 어미들도 그랬다. 어린 새끼들은 어미들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란다. 홍부리 황새는 배설물을 둥지 밖을 향해 물총처럼 배출한다.
어미가 또다시 먹이를 구하러 둥지를 나선다. 습지와 초원을 수없이 오가며 먹이를 나른다. 그렇게 키운 홍부리 황새 새끼는 앞으로 30년간 폴란드와 아프리카를 오가며 세상의 하늘을 누빌 것이다. 짧고 검은 부리, 날개 끝엔 아직 깃털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면 제 어미처럼 우아한 몸이 되어 여름의 끝무렵 홍부리 황새 새끼들은 낳아준 어미를 따라 기나긴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준 이곳 비아오비에자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Bocian jest ptakiem, który cieszy się w Polsce bardzo dużym szacunkiem. Nawet nasi poeci pisali o tym, że największym jest grzechem zniszczyć gniazdo bocianie. Mamy taki bardzo znany wiersz i dla ludzi bocian jest takim ptakiem prawie świętym.